반한 감정으로 한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던 태국의 태도가 돌변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때 한국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무릎 꿇릴 수 있다던 그 자신감 넘치던 태국이 어떤 이유로 꽁무니를 내리게 된 건지 사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름은 오스틴 존스입니다. 미국 CNN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정치부 기자로 활동 중이죠. 벌써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입사 후 지금까지 아시아 국가들을 위주로 정치 현안과 외교적 사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아시아와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대학생 시절부터 동양 국가들의 철학, 사상, 정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밤을 새워가며 동양의 고전들을 탐독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당시 제 주변 친구들은 제가 왜 그렇게 동양에 푹 빠져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하지만 저는 그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제 관심사를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학부 시절 정치 외교학을 전공하면서 아시아 국가들 간의 복잡한 관계에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정치적 갈등, 문화적 차이로 인한 충돌, 국가 간 외교 문제 등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했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 어떨까?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바로 웹사이트에 칼럼을 연재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글을 올리다 보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칼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댓글란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왔고 때로는 열띤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바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구나. 그렇게 저는 기자의 꿈을 품게 되었고 지금의 직장인 CNN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동아시아 정치부에서 일했는데 그때 한국에 대해 많이 취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에 대해 취재를 할 때마다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인 지리적 위치, 천연자원의 부족, 이런 악조건 속에서 한국이 이루어낸 경제적 성장은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해도 한국의 성장 스토리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전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한국의 경제적 성장을 따라올 나라는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또 한 번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한국 국군의 날에 공개된 최신 무기들을 보고 나서였죠. 여러분도 보셨나요? 저희 기자국의 동료들도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군사력을 발전시켰다니. 다들 혀를 내두르며 감탄했죠. 특히 현무5라는 미사일이 공개된 영상을 보면서는 정말 말문이 막혔습니다. 괴물 미사일이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 거대한 크기와 위력이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현무5는 탄두 중량이 8톤인 세계 최대 수준의 초고 위력 지대지 탄도미사일로 지하 100m에 있는 북한 전쟁지휘 시설, 지하미사일기지 등을 파괴하는 수단으로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는 구축 18륜 이동식 발사 차량 위에 원통형 발사관이 얹어진 형태의 현무5 발사 차량 2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차량의 놀라운 점은 운전석이 전면을 바라본 채로 타이어만을 돌려 대각선으로 이동하는 측면 기동 능력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한국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현무는 북한 전 지역에 대해 초정밀 초고 위력 타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한국의 힘입니다. 불과 반세기 만에 이뤄낸 눈부신 발전,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혁신.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현무5를 필두로 이번에 한국군이 공개한 무기들을 보니 경제뿐만 아니라 국방력에서도 한국이 세계 최상위권에 위치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경제적 성장과 군사적 발전을 이룬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여러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아태지역 국가가 있더군요. 14년째 아시아 국가들을 취재하다 보니 아시아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정치적 갈등, 외교적 문제 등에 대해 항상 예의주시하며 취재를 하고 있죠. 제가 요즘 가장 관심을 갖고 취재를 하는 국가는 바로 태국입니다. 태국은 지금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경제적 문제들로 인해 국가 전체가 흔들릴 만큼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방콕 거리를 걸으며 취재를 하는 동안 저는 시민들의 얼굴에서
불안과 걱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벤코리아입니다. 태국 언론을 통해 한국이 태국인들의 입국 심사를 엄격하게 강화하고 일방적 입국 금지 절차 등 차별적인 대우를 한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반항 감정이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태국 현지 카페에서 만난 20대 대학생 수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무시하고 있어요. 우리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한국과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의 말에서 분노와 실망감이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태국에서는 한국 관련된 모든 것을 보지도, 사지도, 듣지도, 가지도 말자라는 캠페인이 마치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SNS에는 관련 해시태그가 넘쳐났고 거리의 한국 음식점들은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기름을 부은 것은 태국 여행사협회 부회장 유타차이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제공하는 관광지는 영화와 넷플릭스 드라마로 대중화됐기 때문에 일시적 인기였을 뿐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더 많은 관광 명소와 함께 무비자 입국, 저렴한 비용, 멋진 전망과 좋은 분위기라는 매력을 태국인들에게 제공합니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태국과 한국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태국 여행객 수가 급감했고 양국 간의 문화 교류도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전부일까요? 정말 한국이 일방적으로 태국인들을 차별 대우한 것일까요? 제가 취재를 통해 알아낸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은 태국에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여행 비자를 통해 입국했던 많은 태국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불법 체류를 하며 노동활동을 한 것입니다. 서울의 한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저는 믿기 힘든 통계를 듣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 내 태국인 체류자 중 78%가 불법 체류 중이라는 것입니다. 담당 공무원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100명 중 78명이 불법 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태국인들의 범죄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난 것입니다. 성매매, 차량 절도, 무면허 운전, 강도, 협박 등 다양한 범죄에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연루되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마약 관련 범죄였습니다. 마약 청정국으로 명성이 자자했던 한국에서 많은 양의 마약을 유통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다수 검거되었다는 소식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한국으로 입국하려는 태국인들의 입국 심사를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만난 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외국인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법을 지키는 사람들에 한해서죠.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는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적과 관계없이 엄중히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취재하면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태국의 반한 감정은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아니면 자국민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회피의 표현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문제가 단순히 한국과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복잡한 관계와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힌 큰 그림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제가 태국의 이러한 태도가 어떠한 배경에서 나오게 됐는지 더 깊이 파고들어 취재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방콕의 번화가를 걸으며 저는 계속해서 의문을 품었습니다. 왜 태국은 굳이 한국을 상대로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걸까요? 취재를 위해 태국 외교부 관계자를 만났을 때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도 이 상황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 정서를 무시할 수 없는 노릇이죠. 그의 말에서 복잡한 내부 사정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한국 내 불법 체류자의 증가로 인한 여러 사회적 문제들은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는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되어 온 문제였죠. 그렇다면 태국 정부에서 이 문제를 몰랐을까요?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그들은 알면서도 방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방콕의 한 카페에서 만난 전직 태국 외교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본국을 버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 생활하려는 사람들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겐 더 시급한 국내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거든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분명 태국 정부가 믿는 무언가가 있기에 한국과의 단절도 각오한 채 이렇게 강경한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취재를 더 진행하면서 저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태국은 비교적 동아시아 국가들인 한국, 중국,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던 동남아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태국은 경제에서는 일본, 국방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방콕의 번화가 시암스퀘어를 걸으며 저는 일본 브랜드들의 광고판과 중국어로 된 간판들을 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일본 제품이 더 인기 있어요. 품질도 좋고 가격도 적당하거든요. 또 다른 주민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중국어로 된 간판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취재를 해보니 태국이 한국과의 좋은 관계를 깰 만큼 일본과 중국이 주는 이점이 무엇인지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일본과 태국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방콕 대학의 한 경제학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태국에 투자해왔어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일본 문화가 태국에 깊이 뿌리내렸죠. 게다가 우리는 같은 입헌군주제 국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대 태국 투자 금액은 태국 국내외 총 투자 금액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막대했습니다. 방콕 시내를 달리는 자동차의 90% 이상이 일본 브랜드라는 사실은 일본의 영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저는 역사적으로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국 국립박물관의 한 학예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941년 일본군이 영국령 미얀마를 공격하기 위해 태국에게 길을 내어줄 것을 요구했어요. 그때부터 양국의 접촉이 시작되었죠.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게 수탈당했던 태국이지만 당시 실권자였던 피분이 이를 묵인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태국 정부는 이후 이 역사를 후대에게 자세히 교육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일본에 대한 역사적 악감정이 후대에 계승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방콕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한 역사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현재와 미래의 관계가 더 중요하죠. 일본은 지금 태국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니까요. 이를 통해 태국이 일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친일 문화가 자리 잡은 국가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혹시 태국이 일본의 경제적 지원을 믿고 한국에 대한 반한 감정을 부추기는 것은 아닐까요? 이에 대해 태국 정부 관계자는 단호하게 부인했지만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 태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콕 시내를 걸으며 저는 중국어 간판과 중국 관광객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태국과 중국의 관계가 최근 들어 굉장히 끈끈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였습니다. 태국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을 선택했죠. 이 말에서 태국의 외교 전략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학부 시절에 공부한 바로는 태국은 인도 문화권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태국 역사박물관의 큐레이터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실 태국인들의 뿌리는 중국 서남부 일대에 있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중국인들이 태국으로 이주해 와서 태국인들과 통혼이 많이 이루어졌죠. 방콕의 차이나타운을 걸으며 저는 그의 말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중국 문화의 흔적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고 태국어와 중국어가 섞여 들리는 소리가 이 지역의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태국 상공회의소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태국 상층부에는 중국계가 많아요. 그들이 경제적으로도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이를 통해 태국과 중국의 관계가 단순히 외교적인 차원을 넘어서 문화적, 경제적으로도 깊은 유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취재를 통해 제가 알고 있던 것 이상으로 태국과 중국의 관계가 긴밀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태국 정부 고위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는 정치 및 경제적 차원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왔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중국의 태도였습니다. 태국의 한 정치 분석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태국의 비민주적 행태에 반발해 외면할 때도 중국은 우리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았어요. 군부의 정권 장악이나 인권 실태 악화에 대해서도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죠. 이로 인해 태국은 투자, 인프라, 기술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방 대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점차 늘려갔습니다. 방콕의 새로운 지하철 노선 공사 현장을 방문했을 때 저는 중국 기업들의 이름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태국 내에서 중국인들을 위한 시설물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한 쇼핑몰에서는 중국어로 된 안내문과 중국 결제 시스템을 쉽게 볼 수 있었고 직원들도 중국어로 응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관광 산업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두드러졌습니다. 2010년대 중반 중국에서 한한령이 내려졌을 때 중국인 관광객들의 태국 방문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파타야의 한 호텔 매니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중국 관광객들을 위해 시설을 대대적으로 개선했어요. 덕분에 2010년대 말에는 관광 산업이 크게 성장했죠. 그러나 이러한 긴밀한 관계가 항상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태국에서 중국의 비판적인 의견이 등장할 때마다 중국 측의 반응은 상당히 강경했습니다. 한 예로 태국에서 중국산 코로나 백신인 시노백의 효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을 때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지켜본 한 언론인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런 의혹 제기가 중국산 백신에 대한 모함이자 깎아내리기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어요. 심지어 태국 대중과 정면 충돌을 불사하는 태도를 보였죠. 더 놀라운 것은 태국 정부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누틴 참비라쿨 태국 부총리 겸 공중보건장관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시노백 비판은 마치 형제와도 같은 중태 관계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형제는 서로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이는 태국의 정치 엘리트층 전반의 중국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일부 태국인들 사이에서는 중국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치앙마이에서 만난 한 관광업 종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의 매너가 문제예요.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심지어 업주를 폭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국 관광객들이 줄고 중국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졌죠. 이처럼 태국과 중국의 관계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긴밀해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복잡한 역학관계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태국은 자국민들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무기를 점점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중국과 군사적 동맹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오래전부터 태국과 중국은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해왔으며 긴밀한 군사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태국의 중국에 대한 국방 의존도가 높아진 결과로 보입니다. 최근 태국 측에서 한국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한국과 태국 간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국군의 날 기념식을 통해 최신 무기들과 보유한 전투기, 전차들이 공개된 후 태국의 태도에 변화가 생겼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태국군 관계자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이번 한국 국군의 날 기념식을 본 후의 반응에 대해 상당한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자신들이 파악했던 한국군의 무기체계와 전투기, 전차의 성능보다 훨씬 뛰어난 재원으로 확인되면서 군 내부에서도 지금까지 취했던 입장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위 관계자들은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중국에 더 많은 군사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한 관계자는 솔직히 자신도 태국이 어떻게 한국을 상대로 도발을 할 수 있겠냐며 고위층들의 허황된 생각으로 인해 사태가 심각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현무5 미사일의 경우 한국 정부가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 종료를 선언한 후 개발된 것으로 정확한 재원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성능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외형상으로 볼 때 2단 고체 연료 엔진의 발사 중량 36톤, 길이 16m,
직경 1.6m, 사거리 600에서 5,500km, 최고 고도 1,000km, 최고 속도 마하 10 이상, 이동식 발사대에 콜드런치 발사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군사 강국에서 개발, 운용 중인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이 500kg에서 1톤가량인 것에 비해 현무5는 탄두 중량이 8톤에 달해 그 위력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런 괴물 미사일에 대해 태국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한국이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공개한 획기적인 인공지능 기반 유무인 전투체계 장비들, 특히 다족보행 로봇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와이파이와 LTE 통신이 모두 가능해 임무 수행을 위한 이동성이 뛰어나고 다양한 환경에서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다족보행 로봇은 원격 조종으로 위험 지역에 대한 감시, 정찰 업무를 수행하는 목적으로 개발 중입니다. IT 강국다운 면모를 보여주며 한국은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해 병력 중심에서 인공지능 기반 유무인 전투체계로 부대와 전력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군은 다양한 형태와 용도의 드론, 무인 수색 차량, 무인 정찰기, 중고도 정찰 무인 항공기, 대공 제압 무인기, 해상 무인 항공기, 무인 잠수정 등을 공개하며 재래식 무기에 의존하는 북한을 비롯해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런 최첨단 한국군에 비해 태국군은 아직 한참 뒤처진 국방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향해 무모한 도발을 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태도입니다. 중국의 군사력을 등에 업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머지않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번 한국 국군의 날 기념식을 통해 태국 내에서도 점점 여론의 변화가 감지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여겨집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의 태국처럼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다른 나라에 대한 의존도가 심해지면 결국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그 점을 잘 알고 있기에 경제와 국방에 대해 스스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취재를 하면서 한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태국의 배경에는 중국과의 경제적, 군사적 관계 강화가 분명히 자리 잡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태국은 한국 내 불법 체류 중인 자국민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본국으로 송환시켜야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금의 태도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태국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양국의 좋은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앞으로도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취재할 예정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정치, 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취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미국 CNN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정치부 기자로 활동 중인 오스틴 존스 씨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에 공개된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최신 무기들을 보며 큰 감동과 함께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북한은 우리 국군의 날 행사를 보고 굉장히 당황했는지 궤변을 늘어놓더군요. 우리 군의 강력함을 앞으로도 꾸준히 보여줌으로써 어떠한 도발에도 우리 대한민국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것을 보여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의 도발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장병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리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또 다른 감동 사연을 통해 인사드리겠습니다.